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대구에서 펼쳐진 2017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전남과의 5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승격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클래식 무대에서는 2013년 11월 이후 1240일 만입니다. 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래식 복귀 이후 첫 승에 목말랐던 대구FC. 승리에 대한 절실함으로 홈팬들 앞에 선 대구FC의 상대는 리그 최하위 전남이었습니다. 전반 35분 대구FC는 골문 앞 본전 상황에서 신창무의 선취골이 터지더니 5분 뒤 정우재의 위력적인 드리블을 레오가 슈팅으로 마무리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남은 후반 들어 맹공을 거듭했고 대구는 역습으로 대응하면서 경기를 끌어나갔습니다. 페널티킥을 포함 몇 차례 찬스를 놓친 대구는 후반 막판 전남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끝내 한 점차 리드를 지키며 리그 첫 승에 성공해 단숨에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잘해서 골을 넣은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선수들이 다 같이 해서 저한테 그냥 공이 앞에 떨어져서 운 좋게 골을 넣었거든요. 네,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든 작품 같습니다. 대구의 다음 상대는 3위 팀 포항부터 리그 선두 제주와 서울, 전북 등 강팀과의 맞대결이 이어집니다. 클래식은 좀 막내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강팀이고 모든 팀들이 상위권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준비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항상 준비한 대로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다리던 첫 승 달성에 성공한 대구FC는 이어지는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따라 상반기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엄청난 실적을 거두면서 항공 관련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 대학들이 이런 요구에 발맞춰 관련 학과를 잇따라 개설하고 정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리콥터를 직접 작동해보고 항공기 엔진을 내시경 카메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항공정비과와 헬기정비과를 잇따라 개설한 이 대학은 올해는 항공통신전자과를 신설했습니다. 항공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자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랙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 쪽으로 융합 교육 형태로 가주면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돼서 졸업생들은 주로 군부사관이나 방산업체, 항공사, 항공정비업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업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또 다른 대학교 역시 올해 항공기계학과와 무인기공학과 등 6개의 항공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습니다. 항공 관련 학과 학생 수도 170명에서 올해는 530여 명으로 3배가량 늘렸습니다. 외국 유수의 항공사하고 정비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만 해마다 450여 명이 필요합니다. 조종사와 정비사 수도 해마다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인력 수요 증가를 비롯해 영천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대구 국제공항 이전 등의 호재도 있어 지역에는 항공 관련 인재 수급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공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역 대학들은 항공 관련 학과를 잇따라 개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한 주간의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닥테시마라고 부르는 데서 이젠 독도의 바위 하나하나에까지 일본식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멋대로 오지 마입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지난 1일 개정한 독도 지도를 보면 서도는 오지마, 동도는 매지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905년 독도를 닥테시마라고 바꾼 뒤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제멋대로 바위섬 11곳에까지 일본식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처럼 정밀지도에까지 지명 표기를 확대한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한 누리꾼은 제멋대로 오지 마, 일본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라는 반응을 보이며 연일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에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 수성구의 한 골목에서 느닷없이 벌어진 생생한 추격전 영상이 탐구생활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밤의 추격자입니다. 한 남성은 나 살려라 도망가고 그 뒤를 두 남학생이 쫓아가는데요. 쏜살 같은 속도 탓에 코너를 돌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23일 귀가 중인 여대생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경찰에 인계한 고등학생 2명의 사연을 경찰청 폴인러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경찰은 앞으로도 범인을 붙잡거나 제보를 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포상과 지원을 하겠다며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벚꽃 알바입니다. 벚꽃 축제 시즌을 맞아 곳곳에 이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벚꽃놀이를 함께 갈 파트너를 구하는 벚꽃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키와 외모 등 조건이 맞으면 상대방에게 10,000원 정도의 시급을 주고 식사 등 데이트 비용도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사진까지 첨부한 구인 광고도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전용 계정까지 생겼다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사람의 감정까지 돈으로 사고 팔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간단한 댓글을 통한 만남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국회의원은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당인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모두 보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두 정당과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 지역구에 진원섭 배지숙 대구시 의원과 구의원 3명,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 대구에서 개막하는 대구국제안경전에 중국의 많은 바이어들이 관람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제안경전에 참가하기로 했던 중국인 바이어는 사전 등록 500여 명, 단체 200여 명에다 현장 등록까지 더하면 800명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단체 바이어들과 일부 개별 바이어들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연락해와 전체의 절반 정도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지역 4개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약 1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4개 대학병원 중증 환자 응급실의 대기 시간이 평균 11.95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이 13.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계명대 동산병원 13.1시간, 영남대병원 11.7시간, 경북대병원 9.2시간 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이 19.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전국 평균은 7.1시간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체육 관광 분야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올해 1,735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6개 전략사업에 249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선 재정 지원을 통해 영남 선현 문집 번역,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등 9개 사업에서 일자리 813개를 만듭니다. 또 창작 뮤지컬 제작 공연 지원 등 문화 콘텐츠와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전통 문화 분야에서 일자리 600여 개,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273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복역했던 50대가 지난해 11월 보복을 목적으로 이 여성을 다시 찾아갔다가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4년 전 만남을 요구하면서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출소 뒤 화해를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보면 직접 위생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20명 이상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해당 제품과 제조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